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수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한 내용은, 저가전종합투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손해조사 방법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착가감소를 어떻게 구하는지, 과실손해보험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착가감소 과실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과실손해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감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준 착가수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제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착가감소보험금, 보험금 산식이 착가 감소량 빼기 미보상 감소량 빼기 자기부담 감소량 값에서 가입 금액을 곱하고 거기서 보장 수준 50% 70%를 적용해가지고 최종 착가감소 보험금이 산정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실손해보험금도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을 곱해가지고,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금도 다 알고, 자기부담 비율도 다 아는데, 자기부담 감수량은 과연 뭐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된 값이라는 것은 제가 안내를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교재에는 기준 수학량으로 해갖고 이 86년에 아마 기술돼 놨을 거예요. 그죠? 요게 이론서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 제가 점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일부러 손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기준 착가수는 뭐냐 하면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다 이거예요. 즉 뭐죠? 우리가 보험금 지급 할 때, 산정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보험 가입 금액으로 시작하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쵸?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평가 보험이니까. 그쵸? 그것처럼 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 기준 착가수에다가, 이 가입 과정을 곱해버리면 량으로 바뀌죠. 요거는 제가 안내를 드렸죠. 사과배 단감들분과 저가전 종합 투 상품은 보험 계약할 때 이미 한 개의 무게 가입 과정을 정해갖고 가입을 하니까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개수로만 파악해서 과중만 곱해주면 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인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뭡니까? 그냥 풀라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주어진 조건이 이해가 되겠어요? 예, 활용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늘 요걸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착가수를 어떻게 산정하냐 하는 것이 이렇게 이론서에 나와 있어요. 먼저 요걸 볼까요? 저가 전에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즉 뭔 얘기냐면 보험사고 난 게 없어.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없다는 얘기는 보험사고가 안 났다 이겁니다. 보험사고 안 나면 만약에 평년 착가수가 10만 개로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보험사고 안 났는데 보험사고 나지 않아도 우리가 저가정리 시점에서 조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조사 나가서 달린 거, 나무에 달린 거 다 표본주를 선정해서 조사해 봐 보니까 6만 개더라 이럽니다. 그러면 뭐예요? 4만 개가 차이 난 게 보험사고로 발생돼서 4만 개가 감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평년 착가수가 잘못된 거야. 즉 평년 착가수로 보험을 가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로 가입돼 있어? 초과보험으로 가입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기준 착가수가 뭘로 바뀌어야 되죠?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을 할까 합니까? 감액할까 합니까? 이 기준 착가수가 저가 착가수가 되겠죠. 6만 개밖에 현재 안 달려 있으니까 보험사고 안 나도 6만 개 달려 있어. 그러면 이 과수는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뭡니까?
그 과일의 개수는 사과라고 치면 사과의 개수는 몇 개요? 6만 개일 거 아니에요. 그 6만 개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새로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기준 차가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기준 차가수가 바로 이 의미예요. 여기다 가중을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고, 기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금액,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 그것을 딱 곱해주는 순간에 그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10만 개로 했던 것을 6만 개로 줄이면 그마침,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여러분께서 살짝 읽어보십시오. 예, 하도 이런 거, 혹시 이런 경우 이런데 이건 별 상관도 없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할게요. 벌써 5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가 종료 전에 인정된 차가 감소시가 있다. 이거는 지금 뭔 얘기냐? 만약에 이제 저가 종료 전에 보험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저가 차가수가 평년 차가수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적겠죠. 왜냐하면 보험사가 발생했으니까 달려있는 개수도 적게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적을 겁니다. 그것이 6만 개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차가 감소 과실수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평년 차가수가 10만 개라면? 그렇죠? 4만 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가 차가수와 차가 감소 과실수를 더해버리면 6만 개 더하기 4만 개 하면 결국 뭐예요? 이것은 결국 평년 차가수와 동일하게 되죠. 예. 즉 뭐죠? 예. 이 경우에는 전부 보험으로 들었으니까 보험 가입금액 가벼가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사고 났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저가 차가수에다가 차가 감소된 거 피해된 것도 당연하게 뭐죠?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니까. 그렇죠? 예. 그 4만 개를 합해서 10만 개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론서에 정작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냐면, 이론서에 점 하나 안 빼놓고 나는 공부 다 했어 하고 막상 문제 풀려면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걸로만 갖고 여러분께서 뭡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 어제 제가 안내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오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한 건이 있고 가입하지 않은 건이 있잖아요. 예, 가입을 한 건은 어떻게 저가 기준 차가수를 산정해야 되는지, 가입하지 않은 건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이론서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참 진짜 좀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왜 해결이 돼야 되죠? 왜 기준 차가수를 알아야만이 그 기준 차가수에다가 뭐죠? 과중을 곱해주고, 한 개의 과중을 곱하고, 거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야만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는데, 예, 산식의 자기 부담 감수량을 차감을 하려면, 예, 그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특약 가입했을 때 기준 차가수는 몇 개인지, 특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차가감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겠어요?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기부담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따로 이렇게 한 강의로 빼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차가수, 이걸 이제 한번 이어봐보세요. 기준 차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 량으로 되는 거죠? 예, 기준 차가량이 될 겁니다. 그쵸? 이게, 기준 수확량이라고 이제 해요. 예, 차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죠? 예,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죠? 기준 차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인데, 기준 차가량이 맞을 것 같은데 또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했듯이 차가량, 수확량,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론서도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결국 량으로 바뀌죠. 예, 가입 가중 킬로그램당 뭡니까?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가? 예, 그것을 딱 곱해주는 순간에 양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만약 10개다. 가입 가중에 500g이야. 그러면 얼마요? 5kg. 이렇게 이제 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5kg인데 요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야, 20%로 들었다 하면, 야, 5%에 20%면 얼마입니까? 1kg이죠. 야, 1kg은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할 거야. 이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결론은 요 자기 부담 비율까지 따지면은, 예, 킬로그램으로지만 1kg 요게 나온 거잖아요. 요게 바로 자기 부담 감수량이에요. 그쵸? 1kg 산정됐죠? 야, 10개, 기준 차가수가 10개다. 요리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10만 개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계산하기 편하게. 과입 가중이 500g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5kg. 거기서 자기 부담 비율 20%로 들었다면, 예,
5kg에 20%면 어떻게 됩니까? 1kg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kg 나오는 겁니다. 이 1kg은 현재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무게로 우리가 뭡니까? 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착화 감소량 해갖고 무게로 산정한 값이 있으니까 빼는 것도 무게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뭡니까? 산정해서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자기부담금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1kg이야. 그러면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 만약 킬로그램에 뭡니까? 5,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kg 곱하기 5,000원 하면 그렇죠. 5,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5,000원이 결국 뭐다?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빼주는 게.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기준 착가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원래 한 평년 착가수 10만 개 정도 되고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하면 우리가 이게 또 강의할 때 좀 이렇게 혼선이 오니까 그냥 10개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했습니다. 그쵸? 나무 과수원에 10개가 달려. 예. 그러면 평년 착가수가 10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가서 보니까 그럼 우리가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하죠. 보험 사고가 나건 나지 않고 조사하니까 먼저 보험 사고가 났다 생각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7개가 보험 사고 났으니까 당연하게 피해 본 부분이 여기 안 달려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한 7개 정도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7개가 저가 착가수 값이고 그리고 보험 사고 났을 때는 그 뭐요? 착가감소 과실수 더해줬죠. 예, 3개를 더해갖고 10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평년 착가수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험사고 났을 때는 무조건 넣고, 뭐죠? 예, 요게 이제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특약 가입했을 때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이제 기준 착가수가 보험사고 났을 때 하고 나지 않았을 때 그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지금 요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고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 피해된 거 착가 감소 과실수 3개에다가 저가 착가수 7개 더해갖고 10개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고요. 만약에 보험사고가 안 났어도 우리는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딱 보니까 보험사가 안 났는데 7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준 착가수는 요거 7개를 갖고 한다. 저가 착가수다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예, 7개다 하고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 내용 7개. 그쵸? 예, 그래서 7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10개를 들었네. 초과보험으로 들었네. 보험가입 금액을 7개에 맞춰서 다시 뭡니까? 계약상을 변경을 하겠죠.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겠죠. 그쵸? 예, 7개니까 7개에다가 결국 뭐예요? 보험가입 금액으로 다시 바꾼다 치면 7개가 기준 착가수가 되니까 여기다가 뭘 하면 되죠? 가입 가중을 곱해보면 뭡니까? 기준 수확량이 될 거고 이 수확량에다가 뭡니까?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을 곱하면 그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7개로 기준으로 해서 가입 금액을 산정한 거하고 10개로 뭡니까? 기준으로 해갖고 가입 가중 곱하고 거기다가 가입 가격 곱한 거하고 어떻게 많아요? 이게 많죠. 예, 그러니까 초과보험으로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이제 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요 내용은 제가 동영상 밑에다가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 명쾌하게 탁 하면 여러분들이 탁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제가 재주가 없습니다. 예,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또 여러분들한테 좀 제 생각을 잘못 전달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요 뭡니까 강의안을 사진 파일로 동영상 밑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요 개념은 꼭 뭡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거 저가 종료전에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7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 뭐죠? 저가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 이렇게 3개가 피해난 거 보험사고 발생한 가수원이라 치면 요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도 더해가지고 저가 우착가수에다 더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준 착가수가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보험사고 났다 치면 평년 착가수와 뭐죠? 기준 착가수는 동일하게 된다. 요 한 개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셔도 문제 풀 때 뭐죠?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넣고 보험사고 난 건이야. 그러면 무조건 넣고 뭐다? 평년 착가수 있죠. 그걸 대비해가지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해야만이
착화 감소량도 산정하고 미부상 감소량 산정한 상태에서 자기부담 감소량을 산정해야 결국 뭐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가입 가격을 곱하고 그 다음에 보장 수준을 곱해갖고 착화 감소 보험금을 그렇게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이론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이제 만든 게 뭐냐면, 특약을 우리가, 어제도 공부를 했지만, 특약을 가입하는 건도 있고, 가입하지 않는 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준, 착가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것을 이제 안내 드리려고 제가 따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렸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쵸? 예, 똑같은 상황이고, 이번에는 또 6개를 5개를 또 떨어뜨렸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사고 나지 않으면 무조건 놓고 뭐예요? 이 저가 착가수 값을 써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사고가 나지 않은데 뭡니까? 평균 착가수하고 저가 착가수가 차이가 난다 치는 거는 뭐예요? 그 피해를 인정하는 꼴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가 착가수가 뭡니까? 그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특약을 가입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험사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가 이렇게 났단 말입니다. 피해가 났을 때 오종호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치면은 유가 타박률이고 낙엽 인정 비율이고 나무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혀 조사하지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 드는데 말라고 조사 나갑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가 착가수 가서 그럴 때 저가 종료 시점에 가서 딱 몇 개 달렸나 조사하면 5개 달려 있어. 그러면 뭡니까? 우박 사고 나고 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막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났다 하더라 나서 피해를 본 게 몇 개다 하는 것이 딱 나오죠? 예, 몇 개가 피해됐어요? 5개 달려있으면 5개가 피해났잖아요. 예, 이렇게 산정하면 되는데, 말라고, 뭡니까? 일일이 그 비용 들여갖고, 뭡니까? 유가 타박률 조사하고, 나무 피해를 조사하고, 예, 낙엽 인정 피해를 조사를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5개가 딱, 이렇게 저가 착가수 조사하면 그냥 딱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5개 달려있어. 그러면 여기에, 오정안정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계약권은, 기준 착가수 산정할 때, 나머지 결국 뭐요? 이게 착가 감소 과실수가 몇 개요? 5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다섯 개면 결국 뭐예요? 착가 감소 과실수에다 저가 착가수가 합하면 그것이 뭐예요? 기준 착가수 되죠? 결국 뭐죠? 평년 착가수랑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뭡니까?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동일하게 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 장을 더 그렸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특약을 가입을 했어. 예, 보험료 이렇게 절감하려고. 예, 가입을 했으면 애누리 없죠. NH농협소름에서는. 보험료 지급금 받고, 예, 동일하게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하고 보험료 많이 낸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듯이 유가 타박률이라든지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든지 그리고 나무 피해를 따로 각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쓴다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뭡니까? 우박 사고로 인해서 뭡니까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예,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그쵸? 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딱 나가 보니까 유가 타박률이 이렇게 40%가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40%. 그러면은 타박률이 40%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죠? 예, 착가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죠? 예,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이걸 조사를 나갔죠. 한번 봐보세요. 평균 착가수가 10개인데, 그 중에, 피해가 40% 났으니까, 몇 개가 피해 난 거예요? 착가 감소 과실수 4개. 요래 되는 겁니다. 저가 착가수가 5개라도 착가 감소 과실수는 그렇게 산정하지 않고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빼가지고 착가 감소 과실수 5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산정하는 데 비해서 오정안정 특약을 가입했다 치면 유가 타박률을 적용해가지고 그죠? 직접 조사한 이 비율, 피해율을 조사 그 값을 평년 착가수에다 대입해갖고 아이고 4개네. 이렇게 산정한단 말이에요. 더 적은 값으로. 그러니까 피해가 적게 나오면 그 착가 감소 보험금 자체가 뭐예요?
차가 감소 보험금이잖아요. 차가가 감소된 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니까 감소 과실수가 적으면 그만큼 적게 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잡으려고 이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까지는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 차가수, 왜냐면 기준 차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자기부담 감수량이니까. 그렇죠? 예. 자, 기준 차가수가 몇 개가 될까 한번 봐보세요. 이 기준 차가수는 결국 뭐예요? 저가 후 차가수 플러스 차가 감소 과실수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예, 이것도 그렇게 해서 기준차가수가 10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몇 개가 됐나? 한번 봐보세요. 저가 차가수는 몇 개 달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차가 감소 과실수가 유가 타박률을 적용해 버리니까 4개가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기준 차가수가 몇 개 된다? 9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차가수, 자기부담 감수량 산정할 때 만약에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9개 곱하기 과중 곱하기 자기부담비율로 하는 거고,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면은 10개 곱하기 과중 곱하기 자기부담비율, 이렇게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또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요 사진 파일 제가 올려드리면 그걸로 다시 한번 더 살짝 여러분께서 음미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기준 차가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차가 감소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즉 차가 감소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산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께서 우리가 딱 공부를 하고 나면 창미자가보, 예, 요것만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보험금 산식은 당연하게 우리가 다 암기하시죠? 예, 보험 가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것도 암기 안 하고 뭡니까, 이 과목을 공부할 리는 없을 거고, 그리고 뭡니까, 피해율 사식 같은 경우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어떻게 해요? 평수일 미평. 그리고 뭐죠? 예,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의 피해율 사식은 뭐다? 예, 그 기실기, 그렇죠? 그리고 생산비 보장의 뭡니까, 피해율 산식은 뭡니까? 그렇죠? 예, 뭡니까,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 톡톡톡톡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죠? 근데 그것은 당연하게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차가 감소 보험금 산식이었던지, 그리고 차가 감소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미보상 감소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오늘 공부한 자기부담 감소량은 뭡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